강원도에서 군복무할 때 새벽 외곽 근무자로부터 호출이 왔다. 이상한 물체가 돌아다닌다고. 그러고 나서 잠시 후 비명소리가 났다. 근무자들 말로는 귀신이 나타났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안 믿었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근무를 섰다. 무서웠지만 꾹 참아내고 난 후에 겨우겨우 교대를 했다. 하지만 다음 근무자부터 줄줄이 비명을 지르고 근무지 이탈까지 나왔으며 행정반으로 도망 온 놈도 생겼다. 여기서 더 소름 끼쳤던 것은 근무자들이 말하는 인상착의가 똑같았다. 마치 월남전 병사처럼 아주 낡은 옷을 입은 노군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얼굴은 뭉개져 있고 순간이동하듯 여기저기서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지휘책이 보고에 들어갔다. 역시나 군대라고 어디 하나 다르지 않았던 것이 결국엔 엄청난 욕만 먹게 되었다.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렇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근무자들에게 비밀로 하고 교대했는데 모든 근무자들이 목격해버린 것이다. 아무리 군대라지만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한 윗대가리들이 그 다음날에 또 회의를 소집하고 외곽 근무자들을 전부 상병장급으로 전면 교체를 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모든 근무자들이 목격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나는 일찍 사무라서 현장에서 못 봤지만 여기서 좀 소름 돋는 게 나 2등병 때 상병 마루봉이 자신이 귀신을 봤다고 나한테 말한 게 문득 생각이 났다. 유리구에서 월남 느낌이 나는 노병이 얼굴도 없이 학교에서나 나온 귀신처럼 순간이동했다고. 그리고 도망쳐서 보고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엔 군기교육대를 입소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상병이 말하고 나서 근무교대로 인해 사중대가 유리구의 초반 근무를 맡았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유리구 근무가 잠시 폐쇄된 적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날 밤에는 그 귀신이 계속 출몰했다고 한다. 결국엔 그 사건을 믿지 않았던 간부들에게 마저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고 초소 옆에 바로 텐트를 쳐놓고 중대장과 본부대장이 하루를 숙박하면서 같이 지키기로 했다. 중대장은 애들이 영화를 많이 봐서 조모영이라고 욕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 밤에 나타나지 않았고 새벽 2시가 넘어서도 나오질 않자 중대장과 본부중대장은 새벽 2시가 넘어 그것 보라며 애들이 약해서 그렇다며 술을 마시러 가게 됐다.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을 좋아하던 중대장은 그렇게 술을 마시러 가버렸고 중대장이 술을 마시러 간 그 순간부터 또다시 그 귀신이 출몰하게 된다. 고참부터 막내까지 전부 겁나서 근무 자체를 꺼리기 시작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행보관이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뒤 그날 이후로는 그 근무지는 한동안 폐쇄되었다. 병장 1개월 때입니다. 주간 막교대 근무 첫 타임 6시 후반야 근무를 서는 애들이 후임들이라서 대충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죠. 근무지가 완전히 깊은 산속이라 비도 부슬부슬 오는 데다가 안개도 자욱하고 몹시 모 같은 날씨였죠. 제가 근무를 나가게 되면 시간 되면 알아서 복귀하기 때문에 6시 반 정도에 근무지에 도착했고 후임이랑 이것저것 노가리 까다 보니 7시 반 정도 되더군요.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아직은 어둑어둑했지만 저 멀리 근처에서 다음 근무자가 오는 게 보이더군요.
판초 우유를 뒤집어 쓰고 2명이 멀리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초소 안에 다시 들어가 먹기를 준비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길래 뭐지 하고 내다봤는데 근무지로 오던 2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순간 후임이랑 얼어붙고 이게 대체 뭔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다음 근무자 2명이 열심히 뛰어오더라고요. 우리 근무지의 특성상 투입 방향이 2군데였거든요. 그때 하루 종일 그 근무지에 있는데 기분이 뭐 같고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훈련병 때 들은 얘기인데 귀신 얘기는 아닙니다. 전 31사단 훈련소를 나왔는데 거기서 저보다 1년인가 몇 개월인가 고참 훈련병들이 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훈련병 중에 좀 똘끼가 있던 병사가 있었는데 야간에 잠 안 자고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길래 훈련병 불침번이 뭐하고 있나 보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똘끼 많은 훈련병은 동기니까 반말로 야, 앉아고 뭐해? 이렇게 말하고 그 똘끼 있는 훈련병이 돌아보니 그 불침번 훈련병이 비명을 지르면서 기절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비명을 듣고 다른 불침번 훈련병하고 당직 카스가 다 달려와서 다 같이 그 상황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똘끼 있는 훈련병이 군생활하기가 싫어서 보급받은 바늘하고 실로 자기 눈꺼풀을 꼬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보자마자 조교가 의무실로 데려갔는데 군의관이 그걸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야,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이거 전문의 수준이야. 나보다 잘해. 결국에는 정신장애로 훈련소를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귀신을 믿지 않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요즘 사고쳐서 인지도 높아진 22사단 출신인데요. 해안근무 시절이었습니다. 근무를 섰던 1번 전투화에서 출발해 조장과 함께 소초로 복귀 중이었는데 3번 전투화 앞을 지날 때 워키토키 무전음이 전투화 안에서 들리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 전투호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전투호로 자물쇠까지 걸어둔 곳이라서 잘못 들었겠지 했는데 조장이 갑자기 야, 너도 들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둘은 말도 없이 거의 뛰다시피 해서 허겁지겁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5가지 글은 해병대 괴담이라고 해병대에서 겪은 일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첫 번째, 초코파이 할머니 이야기. 해병대 2사단 김포나 강화도 쪽은 해안이라서 민간인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 나갈 때 할머니가 고생한다면서 초코파이를 먹으라고 하나씩 줬습니다.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다가 1분 정도 지나니까 어느새 할머니는 없고 초병들은 흙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동대 시체 사건. 해병대 2사단 각 연대에는 해안에서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순찰하는 기동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강에서 자살한 시체들이 주로 강화도나 김포 주위에 강하류로 떠내려옵니다. 그 시체를 건져내기 위해서 보트로 가서 시체를 건지는 중에 시체의 손이 장병의 손목을 갑자기 움켜쥐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사후경직으로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시체 부검 결과 사망한 지 하루 이상 지난 시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동도에 오래 생활한 할머니. 강화도에는 북한이랑 거리가 엄청 가까운 교동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도 소수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원감시 투입 나갈 때 그곳 교동도 주민 중에 운동하는 할머니 한 분이랑 마주칩니다. 그 할머니는 고생한다고 격려한 다음에 근무 나간 해병들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것을 본 해병 한 명이 의심했지만 그냥 젊은 남자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 할머니 집의 장례식으로 모두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군용 장비가 다 있었고 북쪽에는 교신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처녀 시절부터 살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8연대 유도 소초 침투 사건. 대외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8연대라는 곳은 8일 8위대대가 예비대, 해안을 주기적으로 교대하면서 근무하는 곳입니다. 용강리, 보건리, 여마인대. 보건리에 있는 유도 초소에서 부대 교대 중에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했었습니다. 대부분 인원들은 목이 잘린 채로 발견됐지만 생존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연속 근무라서 바로 나가려고 침상에 거꾸로 져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병사 떠나 5분 전 따라하는 이상한 아저씨. 700자 기수면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해병대는 타군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나갈 때 병사 떠나 15분 전, 5분 전을 부릅니다. 전차대대 인근에서 가업 나갈 때 병사 떠나 5분 전을 부르면 근처의 민간의 아저씨 한 명이 5분 전 할 때마다 따라합니다. 좀 이상한 것은 부대에서 잡아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귀신은 아니고 제가 일병 때 해안 경계부대 근무 지원 그런 걸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병장 선임이랑 새벽 3시에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선임하고 얘기하다가 야시경으로 바닷가 한번 보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전방 한 200m 정도 거리에서 둥근 물체가 보였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병장이 선임한테 말하니까 낌새를 느꼈는지 한동안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선임이 갑자기 욕을 남발하면서 실탄 장전해라, 난 초소에 폰 날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한테 야시경을 주면서 계속 응시하라고 말하더랍니다. 야시경을 보고 있는데 둥근 물체가 좌우로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움직이더니 저하고 마치 눈이 마주친 것처럼 저희 쪽을 응시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둥근 물체가 딱 사라지더니 또다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저 멀리서 정찰 비행기하고 IBS 고무보트가 해안가와 바닷가를 정찰하고 연대 병력들 전원 전투 배치 떨어져서 60 트럭 타고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무 철수도 못하고 새벽 6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대대장 연대장 면담 후에 오침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들은 얘기로는 TOD 영상으로 북한 간첩 소행으로 보이는 물체인 것 같다며 우리 아군 측을 정찰하러 온 것 같다며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뒤로 병장 선임하고 저는 14박 15일 포상휴가 나갔지요.